미래를 보인다 2부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도 오늘의 직업이죠. 가구 디자이너 이야기 이어갈 텐데요. 먼저 신세미 캐스터가 오늘의 채용 정보부터 알려드립니다. 네, 취업 정보 알려드림의 신샘입니다. 오늘의 공기업 및 공공기관 채용 소식입니다. 한국석유관리원에서 사서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학력은 무관하지만 준사서와 정사서 1급, 2급 자격증이 있는 분들을 우대하고 있습니다. 모집 기간은 10월 25일까지입니다. 그리고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 서울 지원의 기간제 근로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수산질병관리사 또는 수의사 면허 소지자, 수산생물 검역 등 관련된 분야에서 최근 3년 이내 6개월 이상 업무를 수행한 경력자, 그리고 관련 학과 학사학위 이상 취득자, 마지막으로 업영 관련 국가 자격증을 취득하고 수산물 생물 질병 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종사자를 우대합니다. 모집 기간은 10월 26일까지입니다. 그리고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신입 행정직과 인사, 노무, 회계 분야의 경력직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신입 일반 행정직은 언론 홍보 분야 실무 경력 3년 이내와 외국어 능통자인 분을 우대하고 있고요. 회계직은 재무회계 분야 실무 경력 3년 이내, 그리고 인사노무 경력직은 인사노무 분야 실무 경력 5년 이상으로 노무 관련 업무 경력자, 공인 노무사 자격증 소지자를 우대합니다. 모집 기간은 10월 29일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원자력의학원에서 2019년 신규 간호사를 모집합니다. 간호학과 졸업자 또는 2019년 2월 졸업 예정자로 최근 2년 이내 공인 영어 성적과 간호사 면허증 소지자를 우대하고 있습니다. 모집 기간은 11월 1일까지입니다. 이상으로 취업 정보 알려드림의 신샘이었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요, 보다 자세하고 또 전문적인 이야기를 위해서 실제 현장에서 일하고 계시는 이희석 가구 디자이너님, 그리고 취업 조언해 주실 최수영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이희석 가구 디자이너님, 저희가 영상에서 또 일부에서 잠깐 만나 뵀는데요. 본인 소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저 강북구에서 목공방을 운영하는 이희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이 가구 디자이너로 활동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죠? 한 5년 정도 됐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좀 가구 디자이너 잠깐 영상으로 만나봤습니다만 어떤 일을 하시는지 설명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구 디자이너가 하는 일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모든 가구를 디자인하고 또 설계하고 또 제작을 통해서 소비자분들한테 아름다움을 전달하는 직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또한 만들고 싶은 가구를 자기가 스스로 만들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보람도 있는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럼 가구 디자이너를 좀 꿈꾸는 분들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런 가구 디자이너가 될 수 있는 걸까요? 딱히 뭐 학과를 선택해서 자기가 가구 디자인을 배울 수도 있어요. 뭐 실용 디자인이라든가 뭐 안 그러면 전문적인 가구 디자인이나 아니면 실내 디자인을 전공을 해서 전문적인 기술을 아니면 교육을 받아서 배울 수 있고요. 또한 뭐 밖에 나와서는 뭐 디자인 학원 같은 곳에서도 디자인을 해서 그 사람한테 취업 정보를 해서 취업을 시켜줄 수 있는 그런 기술도 좀 가르쳐 줄 수 있고 또한 뭐 저와 같은 이제 뭐 가구 공방을 운영하는 사람한테 와서 기술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이제 전반적인 목공에 대한 기술을 배울 수가 있는데요. 저희 공방 같은 경우는 창업반, 뭐 전문반 아니면 뭐 취미반 이렇게 좀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가지고 있어서 나름대로 자기가 시간을 할애를 받아서 와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반에 들어와서 전문적인 기술을 습득하면 좋은 뭐 방법이나 아니면 좋은 기술을 습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가구 디자이너 하면 이렇게 가구를 좀 디자인하고 제작까지도 참여를 하는 그런 직업으로만 두루뭉술하게 알고 있는데요. 이 가구 디자이너도 여러 가지 분류를 할 수 있다고 들었거든요.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요? 분류할 수 있는 부분은 개인적으로 물론 뭐
한 포괄적으로 크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좀 있겠지만 나름대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자기가 만들고자 하는 그 의지가 좀 충분히 많이 있고 또 내가 이걸 기술을 배워야 되겠다 하는 그런 각오만 있다면 어떤 분야에 가서도 포괄적으로 자기가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최수영 교수님 혹시 네. 좀 가구 좋아하십니까? 네, 뭐 저는 뭐 보는 건 좋아합니다. 만드는 예. 건 뭐 제가 재능이 없어서 그런데. 네. 어떤 가구를 좀 주로 좋아하시는지요? 저는 사실 이제 좀 약간 클래식한 거 좀 네, 좋아합니다. 사실 클래식한 예, 취향, 예, 예. 예. 뭐 이렇게 좀 이렇게 약간 모던한 스타일. 그러니까 네. 요즘 이렇게 좀 뭐 취향이 화려하고 굉장히 좀, 예. 그런 거보다는 조금 이제 차분한 그런 그런 것들 좋아합니다. 저희가 좀 일부에선 주로 학생들은 나무 네. 디자이너, 나무 가구를 참 좋아한다는 네, 말을 네. 하던데 교수님 나무 디자이너 좋아하십니까? 그렇죠. 나무 좋아하죠. 나무는 정말 그 사람에게 차분한 감정을 예. 주기 때문에 좋아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교수님 혹시 이런 좀 가구 디자인을 전문적으로 배우고 싶어하는 분들도 있을 테고 네. 대학에 진학할 학생들도 있을 텐데요. 네. 뭐 관련 학과의 졸업생이 아닌 경우도 많잖아요. 네, 이럴 그렇죠. 때 좀 네. 어떤 교육을 거쳐야 되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그러니까 세 분야로 이제 나눌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대표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이제 사실 이 가구란 것은 크게 보면 인테리어의 분야에서 한 파트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가구를 이제 내가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제 대학을 가는 방법이 있겠죠. 그러면은 이제 그 가구 관련 학과를 가도 되는데 많지 않아요. 근데 네, 여기가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폭넓게 인테리어 쪽으로 진출하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있는 가구 디자인 학과 있는 데를 보니까 서울에는 상명대, 홍익대가 있고 그다음에 인천, 경기에는 협성대라는 곳이 있고 네. 강원도에는 강원대 삼척 캠퍼스가 있고 부산, 경남에는 이제 경성대, 동아대, 부산대가 있고 전남북에는 전북대가 있는데 여기에는 이제 가구 관련 학과가 있습니다만 꼭 여기 국한될 필요는 없다는 말씀 네. 꼭 드리겠고 요즘 디자인 쪽에 그러니까 폭넓게 보면은 우리 뭐 실내 인테리어 디자인 그런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디자인 관련한 쪽으로 공부를 하면은 일단 기본적인 소양과 기본적인 자기 자질은 갖출 수가 있다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시작하는 게 문제가 되겠고 두 번째는 이제 뭐 사설 학원을 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직업 전문 학교나 이런 데는 이제 뭐 디자인이나 컴퓨터 학원을 가면 되겠죠. 네. 거기 가시면 될 것 같고 또 지금 세 번째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제식 교육을 하는 방법이 네, 있어요. 그러니까 네. 내가 그 목공방이나 이런 데 이제 들어가 가지고 처음부터 지금 배우는 거죠. 배워서 뭐 창업을 하든 뭐 취업을 하든 그렇게 가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일단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내가 대학을 꼭 가고 싶다 그러면은 대학 정보부 포털 사이트에 가가지고 내 지금 전문대도 있으니까 내 길에 맞는 내 지금 현실에 맞는 게 어디 있는지 잘 보고 하면 될 것 같고요. 결국에는 여기도 나중에 자격증 문제도 조금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네. 실내 건축 뭐 기능사 산업기사 자격증 가지면 좋고 전산 응용 제도 건축 제도 기능사 자격증 갖추면 좋은데 꼭 필수적인 요건은 아닙니다. 다만 이게 있으면은 취업에 좀 유리하고 뭐 본인이 어떤 걸 개업했을 때 상당 부분 좀 약간 개런티 할 수 있는 그런 네. 점들은 있지만 이것이 아주 절대적인 조건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희석 디자이너님께서는 이 가구 디자이너가 되신 지 5년 정도 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 전에 그러면 디자이너가 되시기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셨는지요? 제가 아는 친구의 소개로 제가 목공방을 배우면서 창업을 하게 되었는데 제 나름대로 생각하기에는 한 1년 정도 완전 스파르타 교육을 좀 네. 받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되고요. 예. 제가 왜냐하면 그 스파르타 교육을 받지 않고서는 그 창업에 대한 열망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술적인 문제가 가장 큰 문제거든요. 예. 이제 그런 문제점을 얘기하다 보니까 좀 기술을 많이 습득을 해서 빨리 창업을 해야지만이 또 생활도 안정이 되고 네. 또 나름대로 또 이익 창출도 돼야 되기 네.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아마 제가 목마름이 좀 강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1년 정도 만에 디자이너가 되셨다면 상당히 좀 손재주가 원래 많으셨는지 이런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요? 스파르타라고 하시면 어떤 느낌의 스파르타를 뭐 말씀하시는지. 집중적으로 네. 보통 9시나 10시 정도에 시작을 해서 네. 밤 한 6, 7시까지 네. 아주 타이트하게 어떤 재료를 가지고 이제 완성도를 높여가면서 배우는 네.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자동적으로 기술 습득도 되고 자기가 요구하는 모양도 나올 수 있고 네. 나무에 대한 생각이 더 깊어질 수 있고 네. 이제 그러한 장점이 많이 있다 보니까 네. 이제 아무래도 시간을 많이 투자를 해서 예. 제작하는 과정을 많이 활용하다 보면 좀 더 빨리 아니면
좀 자기가 요구하는 기술 습득을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가구 디자이너가 되신 지 5년 정도 되셨고 그 전에 1년 정도 배우셨다고 했는데 그럼 그 전에도 혹시 좀 관련 직업을 갖고 계셨습니까? 전에는 제가 가구 쪽하고는 완전 분해한 네. 다른 계통에 제가 네네. 근무를 했어요. 어떤 계통에 계셨는지요? 고객 응대하는 AS 정도 네. 이런 쪽에 제가 있었는 한 7, 8년 정도 있었습니다. 예. 근데 아무래도 이제 고객 응대를 하다 보면 좀 괜한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예. 또 AS에 대한 또 뭐 불안감이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좀 저한테 많이 작용도 되고 또 더 나아가서는 저 AS뿐만 아니라 이제 매출을 좀더 어느 정도 올려야 되는 부분적인 게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매출이 많이 오르게 되면 페이의 연관성이 좀 있으니까 네. 어떤 날은 매출을 많이 하면 좀 페이가 예, 괜찮고 맞습니다. 어떤 날은 매출을 못하면 페이가 좀 줄어드는 좀 그런 좀 압박감이 좀 많이 네. 생겨서 직업에 대한 불안감도 있었는데 이제 친구의 좀 많은 도움을 받아서 네. 제가 좀 다행히 네. 좋은 기술을 만들었다 그럴까요? 예. 좀 아무튼 직업을 잘 선택한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런데 전혀 상관없는 그 일을 하셨잖아요, 회사에서. 그러다가 어떤 그 친구분이 어떻게 말씀을 하셨길래 갑자기 직업을 바꾸셔서 가구 디자이너가 되셨는지도 참 궁금하거든요. 네, 저도 사실은 좀 의아했어요. 네. 근데 이제 뭐 절친이다 보니까 그분도 뭐 그러면 가구 디자인을 하시는 네네. 친구분이시고. 그 친구는 한 10년 정도 지금 하고 있는 친구고 네. 또 만날 때마다 이제 너 이렇게 한번 이렇게 좀 해보면 어떻겠냐. 예. 또 자꾸 이제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옆에서. 그래서 나도 이제 가구에 대한 뭐 좀 좋은 감정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잘 됐다. 그럼 나도 한번 이 기회에 한번 바꿔볼까? 했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네. 예, 가구를 만든다는 것 자체도 좋지만 나무를 또 만지면서 계속 생활해야 되는 부분적인 게 많잖아요. 네. 아까도 다른 분이 얘기하셨지만 공방에 가면 일단 나무 냄새, 나무 숲에 들어와 그렇죠. 있는 느낌을 예. 많이 받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적인 게 몸에 와닿더라고요. 네. 그래서 나는 이걸 꼭 배워야 되겠다. 예. 이제 그래서 좀 나름대로 좀 잘 배웠다고 생각됩니다. 친구 따라 강남을 굉장히 성공적으로 오신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 전에도 이렇게 긴 시간 동안 근무하던 직장을 관두고 또 가구 디자이너가 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좀 준비 기간도 필요했고 그렇다 보면 주변 특히 좀 가족분들의 반대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떠셨습니까? 물론 뭐 가장 반대할 수 있는 요인은 집사람이죠. 예. 아무래도 이제 경제권을 많이 그러니까요.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3개월, 4개월, 5개월 정도 이제 공백 기간을 갖다 보면 예. 집안에 대한 뭐 나가는 일이 많을 텐데 그런 부분적인 게 좀 아마 좀 걱정이 많이 됐었기 때문에 조금 걱정을 많이 하지 않았나 싶은데 지금으로 봐서는 제 집사람이 더 제일 좋아합니다. 아, 그래요? 예, 예. 네. 잘 되고 있다는 표현보다는 아무래도 내가 나름대로 열심히 내 시간을 내가 조율할 수 있고 내가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더 좋다고 생각됩니다. 예, 정말 다행이네요. 이렇게 네. 좀 두 번째 직업 이모작으로 바꾸신 것에 대해서 후회는 없으십니까? 뭐 후회는 절대 안 합니다. 네, 네. 그러고 너무너무 작업하는 환경이 좋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자꾸 얘기를 하고 싶은 예. 그런 뭐 정도입니다. 네, 아니 말씀을 들어보니까 정말 얼굴도 편하시고요. 정말 이 만족도가 높으시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교수님, 가구 네. 디자이너가 된다면요. 좀 여러 가지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이 있다라고 그렇죠. 일부에서 학생들이 소개를 했는데 어떤 곳에서 좀 활동할 수 있을까요? 뭐 일단 기본적으로 그 이제 이 원래 2000년대 이전에 이제 가구 디자이너에 대한 그 이름은 별로 없었고 사실 예. 우리가 목수라는 이름으로 이제 불렸죠. 그러면서 아, 이제 네. 집을 짓거나 이제 예. 건축을 하거나 뭐 할 때 아니면 이제 포괄적으로. 전문적으로 예. 가구를 만들 때 이제 나무를 다루는 분들 이런 의미가 있었는데 2000년대 이후에는 이제는 말하자면 이게 하나의 그 산업적 영역이기도 하지만 약간의 예술적 영역 또 띄는 이제 그렇죠. 그런 분야가 된 예.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내 인테리어 시장이 굉장히 증가했어요. 요즘에 이제 더군다나 최근에 이제 건축 인테리어 추세가 이제 경기 건축이 좀 둔화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리모델링을 많이 해요. 그러다 보면 이제 아무래도 실내에서 이런 리모델링 어떤 인테리어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죠. 여기뿐만 아니라 인테리어 회사를 갈 수도 있고 가구 디자인 연구실도 이제 갈 수도 있고 그다음에 프리랜서도 뛸 수도 있죠. 게다가 이제 건축이나 토목의 조경 사무실 혹은 광고 회사, 인테리어 분야 등 매우 다양합니다. 네. 그래서
이 사실은 이제 이 나중에 전망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직업은 이제 앞으로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네. 굉장히 이제 그렇다고 뭐 폭발적인 증가는 아니겠지만 굉장히 안정적인 그런 이제 직업군으로서 이제 굉장히 일할 수 있는 어떤 분야들이 굉장히 늘어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내 마음에 쏙 드는 가구를 갖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그 욕망은 계속해서 이어갈 테니까 사실 저도 좀 그런 편이거든요. 네. 아니 근데 아까 뭐 도제식 교육 말씀도 하셨지만 네. 이렇게 좀 배우면서 일도 할 수 있는 뭐 인턴 교육 이런 것도 좀 있을까요? 네, 그런 게 제가 보니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많지는 않고 다만 이제 저는 이렇게 뭐 인턴으로 배우는 것도 좋겠지만 저는 이제 조금 다른 방향을 제시하고 싶은 게 반드시 저는 정형화된 지식이 좋다고는 할 수 없다라고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꼭 가구에만 국한된 이 자기의 그 어떤 분야를 가질 필요는 없다. 네. 왜냐하면 다양한 공부를 해가지고 자기의 지식 배경을 더 쌓는 게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게 보면 인문학적 소양도 좀 약간 필요한 그런 직업이 이제 앞으로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꼭 가구에만 초점을 맞춰서 공부하지 말고 다양한 분야에서 공부를 좀 해가지고 그것을 경험을 쌓은 후 그것을 내가 현장에서 접목시켰을 때 비로소 자신만의 특징을 갖는 어떤 그런 작품이 나올 수가 있다. 결국은 이것이 이제 내가 내세울 수 있는 포트폴리오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욕심이 생기면 아까 뭐 가구 디자이너로도 일하고 뭐 인턴 배우고 이렇게 이건 사실 그건 어떤 의욕과 열정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꼭 그렇게 방향성을 그쪽 한 군데로만 굳이 가지 않아도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뭐 인문학적 소양까지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사실 이 디자인이라는 게 어떤 큰 흐름이라는 게 그렇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유행도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기도 하고 또 그거를 좀 구매하는 소비자의 취향 같은 것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구 디자이너 분께서도 굉장히 좀 끊임없이 노력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는 어떠십니까? 좀 가구가 사실 유행을 많이 타요. 네. 유행도 많이 타고 또 좋아하는 또 취향도 각기 많이 틀리기 때문에 예. 또 아까 뭐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모던한 스타일이라든가 뭐 유럽풍 스타일이라든가 가구에 대한 그 이제 전반적인 호응도가 네. 굉장히 소비자분들께서 굉장히 좋기 때문에 예. 그 나름대로 공부를 안 하면 자꾸 이제 도태가 될 수 있는 상황적인 게 많이 있기 때문에 뭐 인터넷을 통해서라든가 안 그러면 이제 여러 서적을 통해서 네. 나름대로 공부도 좀 해야 되고 또 가정 내추럴한 분위기의 이제 가구가 요새 유행인데 그거에 따른 내가 공방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것도 생각을 좀 많이 하고 공부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 그렇죠. 저 같은 경우는 정말 항상 좋아하는 건 심플한 가구를 좋아하거든요. 색상 같은 것도 무채색을 상당히 좀 좋아하는데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는 무조건 꽃무늬, 화려한 거, 문양 들어간 것도 좋아하시더라고요. 또 그 재료라고 하나요? 그런 것들도 뭐 가끔씩 제가 또 구경을 가거나 하면 정말 다양한 재료들이 또 나와 있기도 하더라고요. 요즘 그러면 좀 대중들이 많이 좀 선호하는 가구의 어떤 유행 같은 거 있다면 어떤 흐름을 타고 있을까요? 요즘 소비자분들께서 좀 가구 목재를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적인 거는 물론 내추럴하고 지금 좀 좋은 소재를 많이 말씀해 주시는데 이제 하드목이라 해서 좀 단단한 네. 목재 그리고 이제 소프트목도 있고 이제 그런 부분적인 거는 각 가구마다의 특성이 조금씩 틀려요. 예. 뭐 예를 들어서 침대 같은 경우는 편백을 주로 많이 쓰신 고객님들이 많이 계시고 예. 뭐 식탁이나 아니면 뭐 테이블이나 책상 같은 경우는 하드목인 애쉬나 뭐 이런 오크 계통으로 많이 취향을 많이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네. 제가 굳이 꼭 어떤 목재가 좋다 나쁘다를 표현하기보다는 고객님들께서 선호를 더 하셔요. 예. 그래서 나는 이런 목재를 가지고 이걸 만들어 주세요 하고 네. 의뢰를 해 오시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그 부분을 최대한 반영을 해서 작업을 의뢰하고 제작하고 설치를 해드리는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특히나 좀 가구 여러 가지 좀 재료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목재를 사용하고 계시잖아요. 직접 좀 이렇게 만지고 늘 또 다루시기 때문에 그 목재 가구의 어떤 매력이나 큰 특징 같은 게 좀 있을까요? 목재 가구의 매력이나 특징은 제가 매일 만지고 하다 보니까 예. 목재가 너무 따스한 감을 많이 줘요. 네. 우리 사람들한테. 그리고 또 온화해지고 또 목재를 이렇게 쳐다보고 앉아 있으면 사람이 마음이 좀 차분해질 수 있는 네. 그런 분위기적인 거를 조성해 주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물론 거기에 대한 인테리어 효과도 있겠지만 나무로 만든 가구이다 보니까 가구에서 하나 둘씩은 좀 필요한 예. 집안에서 필요한 가구이다 보니까 아마 목재로서는
아마 본인들이 좋아하는 목재로 가구를 만드는 것도 한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아까 뭐 일부에서는 뭐 미니멀리즘 이야기도 좀 했지만 요즘 가구에 관련한 디자인이 참 많이 나와 있잖아요. 주로 어디서 영감을 얻으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영감을 얻는 뭐 책을 본다거나 뭐 인터넷을 뒤지거나 유튜브를 뒤지기도 하지만 네. 그 나름대로 계속 이제 만드는 거에 제작 과정과 설계를 도면을 만들다 보니까 좀 자꾸 만지면서 네. 또 만지면서 하면서 영감이 좀 생기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 그리고 또 그만큼 아까 뭐 일부에서 이야기하시지만 사용자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누가 맞습니다. 사용할 것인가, 그렇죠? 네. 자, 가구 디자이너가 되고 싶은 분들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꾸준히 좀 노력해야 되는 점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점이 있을까요? 뭐 노력은 시간을 좀 많이 투자를 해서 네. 너무 빨리 자기가 이걸 배워야 되겠다는 생각보다는 천천히 자기가 이 기술을 배우면서 노력을 한다면 좋은 결과도 있을 것이고요.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은 나무를 좀 사랑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나무에다 혼을 집어넣고 사랑을 넣어줘야지만 이 가구가 네. 좀 좋은 가구가 나오지 않나 싶기도 네. 하고요. 또 그럼으로 인해서 또 좋은 가구가 탄생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가구 디자이너가 되기 위해서는 뭐 경험도 중요하고 특히나 자격증도 저희가 항상 이야기를 좀 하고 있잖아요. 이 가구 디자이너로의 취업에 유리하려면 어떤 자격증이 좀 필요할까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제가 아까 얘기한 실내 건축 기능사, 그다음에 이제 전산응용 건축 제도 기능사 이런 자격증이 있으면 대단히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네. 뭐 이건 공인된 자격증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나의 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이죠. 예. 또 그 이외에도 그다음에 제도 스케치 능력과 관련해 가지고 이제 뭐 CAD라든가 스케치, 그다음에 3D 맥스라든가 이런 쪽에서의 자신이 능통할 수 있는 네. 그런 좀 그게 입증할 수 있다면 굉장히 이제 유리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 두 가지 자격증은 굉장히 본인이 이제 뭐 취업하기 위해서는 좀 약간 필수적인 요소로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나 이제 뭐 공방이나 자기가 개인적인 일을 하거나 뭐 할 때는 반드시 필요하진 않지만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이제 CAD나 그다음에 이제 뭐 3D 맥스 이런 쪽에 네. 대해서는 대해서는 본인이 좀 능통하게 다룰 수 있어야 본인이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또 그런 또 자기 기본적인 그 실력이 되기 때문에 갖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유튜브도 좋고요. 뭐 TV나 사진을 통해서 가구를 많이 접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사실은 만져보고 또 사용해보고 직접 그 가구를 접해봐야만 하는 부분도 중요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취준생들이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경험을 쌓으려면 어떤 곳을 가면 될까요? 저 같은 경우는 뭐 친구를 통해서 배웠지만 다른 분들에 대해서는 뭐 그런 친구가 없다면 아까도 말씀했다시피 뭐 사설 학원이라든가 예. 안 그러면 이제 가구 회사 뭐 이런 부분적인 전시회나? 거. 네. 그러면 전시회나 아니면 뭐 요새 뭐 가구 박람회 같은 네. 것도 많이 하니까 그런 데 가서 눈여겨도 좀 하시고. 예.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실무라고 생각해요. 네. 암만 그 기술적인 부분이 없이 이제 자기만의 공부를 한다면 막상 실무에 가서는 헤매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적인 거를 보강하려면 아무래도 전문적인 기술 교육을 받는 교육기관에 가서 배우든지 아니면 저희 같은 목공방에 와서 배움으로 인해서 자기가 취업을 할 수 있고 진로 결정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가장 좀 좋다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제 조금 방향성을 하나 좀 제시하고 싶은 게 예. 요즘에는 이제 최근에 이제 그 따로 띄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건축과 어떤 그런 이 건축에 대한 설계 능력과 가구의 배치 이게 같이 맞물려 가요 트렌드가.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디자인뿐만 아니라 이제 실내의 어떤 그 전반적인 환경과 어떤 인테리어를 전반적으로 고려한 종합적으로 고려한 그런 건축 단계에서부터의 가구의 배치라든가 디자인 등을 그 처음서부터 이렇게 끌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역량과 안목을 기를 수 있는 공부를 좀 하는 게 필요하다. 왜냐하면 예. 이게 앞으로 추세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이 분야에 대해서 조금 관심과 자기의 그 어떤 그 영역을 좀 기울여 가지고 그런 공부를 하는 게 좀 필요하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디자이너님께서는 아까 공방을 운영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기존에 만들어진 제품을 이제 고객이 와서 구매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의뢰를 통해서 제작하는 경우도 많으시잖아요. 저도 그렇게 좀 제작을 해본 적이 있는데 어떤 과정을 통해서 가구를 제작하시는지요? 공방으로 이제 오셔서 이제 의뢰를 하시면 네. 보통 이제
생활에 필요한 그 공간에 대해서 공간에 들어갈 수 있는 가구를 많이 좀 저한테 의뢰를 하시거든요. 뭐 사진이나 그림을 갖고 오시나요? 뭐 아무래도 요즘은 그런 사진을 많이 가지고 네. 오시고 안 그러면 이제 자기 핸드폰에다가 찍어서 오시는 경우가 예. 많이 계셔요. 근데 이제 그거와 똑같은 거를 만들어 달라는 분도 계시고 안 그러면 공방에서 하는 그 유행 스타일을 그대로 모방을 해서 만들어 달라는 분도 계시는데 일단 이제 가로 세로 높이를 정해서 오시면 예. 저희가 이제 스케치 드로잉 작업을 하고 또 캐디 작업을 해서 어떠한 부분이 이제 어떻게 소비자가 요구하는 부분을 거기다 충족시켜서 네. 이제 같이 디자인을 같이 하죠. 네. 소비자분하고. 예. 왜냐하면 소비자분들이 요구하는 취향이 있으실 거잖아요. 뭐 나는 이렇게 해달라, 이런 모양으로 해달라, 네. 이런 색을 원한다, 뭐 이렇게.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친환경적인 재료를 통해서 저희가 제작을 해서 소비자분한테 이제 전달해 드리는 그런 과정이죠. 네, 공방에서의 과정을 좀 들어봤는데요. 가구 회사에서는 가구 디자이너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을까요? 그 가구 디자이너들은 이제 뭐 그러니까 이 제작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이제 그러니까 어떤 그 상품을 만들어내는 과정, 일반 타 회사 비교해서도 비슷하게 이제 과정을 참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제품에 대한 개발에 대한 계획을 해야 되겠죠. 첫 번째, 네. 그다음에 아이디어 회의를 통해 가지고 그다음에 디자인 인면도를 작성해야 되겠고, 그리고 이제 제작 후에 이제 뭐 그다음에 재료들을 또 수급을 해야 되겠죠. 네. 그다음에 이제 생산 도면을 작성해 가지고 가구 생산에 필요한 각종 재료들을 이제 확보하고 조사하고 그다음에 견본품을 만들어서 네. 그다음에 이제 소비자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해서 그다음에 판매할 가구를 제작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일반 회사의 다른 그런 제품을 판매하는 회사의 그 시스템과 동일하게 가지만 또 자신들은 현장에서 직접 또 제작을 해야 되는 제작을 하고 또 고객의 또 수요도 파악하고 다시 또 피드백하는 그런 과정들을 거치기 때문에 조금 이제 좀 버거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비로소 자기가 단련이 되고 또 나중에 자기가 다른 창업이라든가 프리랜서 나갔을 네. 때 그런 그 자기만의 어떤 장점을 갖추는 과정이기 때문에 예. 조금 힘들겠지만 이런 것들은 좀 감내해내야 될 그런 과정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공방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좀 고객들에게 가장 인기를 끌고 있는 가구는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 공방 같은 경우는 서랍장을 굉장히 선호하셔요. 왜냐하면 주위 상권이 거의 아파트이다 보니까 네. 소비자분들이 이제 주부님들이 거의 많으시죠. 예.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주부님들의 가장 좋은 점은 서랍이 있으면 정리가 잘 되시니까 그렇죠. 수납 공간. 예, 맞습니다. 그런지 그런 부분적인 거를 이제 많이 선호하셔서 그런지 서랍장을 굉장히 좋아하셔요. 근데 네. 저희 공방 같은 경우는 서랍장을 좀 이제 타사에 뭐 아니면 타 공방에 비교를 조금 해본다면 그 서랍에 이제 레일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네. 예, 철 레일이. 예. 근데 저희가 이제 철 레일을 많이 쓰다 보니까 한 그 안에 오일이 한 1, 2년 정도만 되면 부식이 돼서 네. 레일이 파손이 돼요. 오. 그러니까 서랍은 멀쩡한데 서랍 레일이 망가져서 많이 못 쓰시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걸 한번 어떻게 오래 쓸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자 해서 서랍에다 틀을 하나씩 더 집어넣으면 오. 그 틀을 타고 다니니까 서랍이 네. 좀 안정성이 있고 튼튼하고 또 오래 쓸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보니까 주위에서 서랍 틀을 좀 많이 찾지 않나 이렇게 네. 생각됩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정말 뭐 가구에 대해서 많이 고민도 하시는 것 같고 연구도 하시는 것 같은데요. 가구 디자이너가 되셨을 때 가장 좀 힘들었던 순간 없으십니까? 제가 뭐 힘들었던 순간은 그 시간하고 싸울 때. 시간과 이제 주문 의뢰자한테 이제 의뢰를 받아서 촉박하게 나쁜 기를 말씀해 주시면 가구는 사실 공정이 이렇게 있거든요. 네. 공정마다의 그 공정을 거치지 않으면 가구가 안 나오는데 네. 그 공정을 무시할 수는 없고 또 그 공정을 하다 보면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한데 이제 소비자분들께서는 이제 당장 이제 망가졌던 부분을 채워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적인 게 좀 시간과의 싸움이 가장 좀 어려운 점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가구 디자이너 이야기 계속해서 해보고 있는데요. 근무 환경도 좀 궁금하네요. 어떻습니까, 교수님? 네, 이게 사실 근무 환경은 조금 열악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불규칙한 근무 이제 조건이 또 있는 데다가 네. 아까 말씀드린 우리 이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정을 거쳐야 되는 기본적인 시간 소요가 필요한데 이게 쫓기다 보면 아무래도 좀 본인이 힘들겠죠. 그리고 일단 그리고 작업 환경 자체가 일단 먼지가 많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제 톱밥이라고 하죠. 우리가 나무를 자를 때 나오는 이제 그런 것들과 그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나무라든가 뭐 혹은 뭐 금속 등 이제 부자재들 만지는 그 기본적인 그런 물성들에 대해서 이제 또 하다 보면 나오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좀 집중력이 떨어지면 위험할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좀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조금 이제 이게 낭만적인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일하는 과정에서는 대단한 집중력이 요구되고 체력도 요구된다는 거 네. 지원하시는 분들 꼭 기억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가구 시장이 갈수록 넓어지다 보니까 네. 좀 본인만의 강점, 특색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어떤 네. 것들이 있을까요? 저는 이제 이 서구에서는 사실상 이게 예술로 대접받거든요. 그렇죠. 이건 창작이니까. 사실 이게 그렇죠. 창작물이기도 하고 이게 또 어느 그러니까 한 부분을 맡아가지고 계속적으로 이게 하나의 그 인테리어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조형미와 미적 감각 그리고 창의성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건 예.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아까 우리 이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무에 대한 사랑 뭐 이런 건 뭐 예. 관심 이런 것도 기본적인 사항이고 그다음에 좀 섬세한 성격도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집중력 끈기 이런 소양들은 뭐 몇 번을 강조해도 좀 지나침이 없지 않을까 이렇게 예.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디자이너님께서는 좀 활동을 하시면서 가구 디자이너가 되려면 이런 역량이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하시는 점이 있으신지요? 뭐 제가 꼭 그런 역량이 있어서가 아니라 좀 나무를 뭐 사랑하는 분이면 자기 나름대로 시간을 투자할 수 있고 또 나무를 좋아하지 않으면 이 직업을 선택할 수는 없을 네. 것 같아요. 그리고 나무를 만지다 보면 좋아하게 돼 있어요. 나무에 대한 그 습성이라든가 나무를 만지면 따스함이라든가 예. 나무에서 전해오는 전율이라든가 그런 것이 굉장히 힐링을 많이 주거든요. 사람들한테. 그렇기 때문에 좋은 역량으로서 본다면 나무를 좀 사랑하면 예. 그나마 그 사람한테 나무가 또 베풀어주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가구 디자이너 교수님 전망을 한번 좀 짚어볼까요? 자, 저희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수요가 있기 때문에 계속 이제 우리가 고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더군다나 여기는 사람의 감성이 들어가는 이게 직업입니다. 이게 기계가 할 수 없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1인 가구가 증가하니까 굉장히 인테리어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예. 젊은 층의 관심과 소비가 늘어나고 그리고 지금 해외 브랜드에서 국내 진입이 많아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국내 브랜드는 또 경쟁력 강화하기 위해서 그럼요. 좋은 또 인재들을 영입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선순환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앞으로 이 직업은 대폭적이진 않더라도 소폭이라도 계속적인 고용 증가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끝으로 좀 가구 디자이너를 꿈꾸는 지망생 분들께 응원의 한마디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이너님. 뭐 열심히 노력하면 뭐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예. 자기가 일단 이 일을 사랑해야 될 거라고 생각돼요. 네. 이렇게 이 일을 사랑을 하고 열심히 노력을 하면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일은 꼭 이룰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나무를 사랑하시고 또 직업을 사랑하시는 이희석 디자이너님을 오늘 만나봤습니다. 또 함께해 주신 최수연 교수님까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취업이 보인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